안녕하세요. 김병영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하고 관련된 대항력의 상실, 유지, 요 대부분 판례가 있었어요. 최근 판례요. 2025년 4월 15일 날 선고 판례한 거니까 한 7개월 정도 된 판례기 따끈따끈한 판례예요. 같이 오늘 그 영상을 공유하시면서 틈새로 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법률신문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법원에 이렇게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에 점유를 상실하면 임차권 대항력도 상실한다. 이 지금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명 기자가 2025년 5월 12일자 이렇게 기사를 실었네요. 자,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2017년도에요. A씨라는 사람이 B씨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됐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예요. A씨는 임차인은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대항력을 갖췄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네.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했죠. 요 상태에서 B씨는 2018년에 해당 주택에 6,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9,500만 원 더해서 2018년 그 이듬해 또 근저당을 설정해서 6,600만 원의 또 자금을 확보했군요. B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가는 거죠. 임차인 A씨에게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많죠, 지금. A씨는 미리 가입해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험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냈고, 똑똑하죠. 서울의 보증보험은 그 대가로 A씨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았다. 승계받았다는 거죠. 반환 채권을. 서울보증보험은 B씨에게, 여기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이 한 게 아니고 보증보험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까지 격려시켰네요.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 절차를 신청했고, 여기서 피고는 이제 낙찰을 받은 낙찰자리를 한 것 같아요. 피고 이씨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수했다. 경매 배당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약 1,270만 원을 받았지만 경매 비용 빼고 한 이 정도의 낙찰을 받았나 봐요. 이씨가. 피고 이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며 나머지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지연손해금 약 8,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기서 옹고는 서울보증보험, 피고는 낙찰받은 낙찰자 이씨를 지칭하는 겁니다. 쟁점 볼게요. 쟁점의 내용이 뭐냐? 쟁점은 임차인 A씨는 2019년 4월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했대요. 이때 임차권 대항력이 소멸했는지 여부다. 여기가 지금 쟁점이에요. 자, 상급심하고 하급심 판단 볼게요. 하급심 판단 1심과 2심이요. 항소심은 2심이라고 그래요. 피고가,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보증보험에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옹고 승소 판결했다. 자, 이렇게 옹고가 승소 판결했다. 1심, 2심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만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되는데 이 대항력은 계약 중에도 유지가 되며, 맞죠?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도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했다. 대법원은 임차권 등기를 하면 다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새로 생기는 것이지 예전에 대항력이 소급해서 되살아난 건 아니다. 점유를 상실해서 대항력이 상실하면 임차권 등기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살아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 여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새로운 또 권리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임차인은 새 주인인 낙찰자, 매수인에게 과거 전 소유자하고 자기하고 맺은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가 없다. 전 소유자하고 자기하고 어떤 이해관계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지 지금 낙찰자하고는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양수인 낙찰을 받은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지 않는 이 관계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매수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원심은 고등법원이죠. 이게 항소심이죠. A씨가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시점이 언제인지 심리한 후에
피고에게,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법률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한 거죠. 그래서 1심, 2심은 임차권 등기하고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만 하게 되면 점유 상실을 먼저 해도 그건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에 맞춰진 이후에 점유를 상실해야 그 유지가 된다. 그 전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 새로 낙찰자한테 그 양수인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즉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대법원의 판례 해석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있어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인데 이때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이 다 상실한다. 그 내용이에요. 즉 임차권 등기를 마쳐진 이후에 요 확정일자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이때는 대항력도 유지되고 우선변제권도 유지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 해석의 판단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봤어요, 제가. 2017년도의 사건이에요. 임대차 보증금 대법원 판례 2025년 4월 15일 날, 요 선고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보증금 9,500만 원에 2017년도에. 임대인은 B, 임차인은 A. 그런데 1년 후에 또 요 임대인이 이 집에다가, 주택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6,600만 원 설정했네요. 자,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죠.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내 9,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 반환해줘 라고 요구하니 임대인이 반환에 거절한 거죠. 못 빌려줬죠. 그러고 나서 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서울보증보험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임대차 기간이 경료돼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 네가 대신해 주라라고 보험을 든 거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는 요 임차인이 요구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환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가 없죠. 머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합니다. 전주를 간 거죠. 전주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한다는 거예요. 1심, 2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의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이후에 전출을 이렇게 갔을 때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요. 먼저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전후를 떠나서 먼저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서 임차인이 전출했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 그대로, 이 근저당보다 앞선 대항력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1심, 2심의 판단이고, 대법원은 먼저 근저당보다 앞선 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임차권 등기한 이후에 전출을 가라.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씨한테, 낙찰자한테 원고 피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매는 누가 냈어요? 서울보증보험이. 임차권 등기도 누가 했어요? 서울보증보험. 다 임차인이 한 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경매까지 넣고, 그래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 받고 나서 얘한테 1,270만 원을 수령했으니까 나머지에 미수령 보증금하고 연체 이자를 8,2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심, 2심은 이해 선고를 줬고 대법원에서는 이해 낙찰자를 선고를 줬다. 이 지금 2025년에 대법원의 이런 판례입니다. 2024 다에 316, 398인가 판례가 그래요. 대법원 판례가.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사실관계죠. 전원합의체 판례는 아닙니다. 제가 본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임차권 등기했던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면 이런 판례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보험에 들었다. 허거나 서울보증보험에 그 임차권 등기 맞춰지기 전에 임차인이 전출을 갔다, 점유를 상실했다는 걸 확인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편법도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틈새로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경매 시장에 누군가는 위험에 있지만 누군가는 기회로 만드는 그 전략이 아주 필요한 때 같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 경매는 석박사 논문 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실전에 도전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해서 현장도 가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틈새로 잘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